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5차시 강의로 돌아왔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AI 인재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이제는 변화하는 흐름에 따라서 본인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법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나온 것처럼 미국의 일자리를 분석한 옥스퍼드 연구원에 따르면 앞으로 20년 내에 현재 존재하는 일자리의 47%가 컴퓨터로 대체된다고 합니다. 정말 많은 수치죠. 이런 대체된다면은 이제 또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난다는 건데 거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AI 인재상과 맞게 생각할 게 우리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개개인의 그런 독창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재상이 중요한데 변화하는 역량과 지식이 필요하고 현실적이고 또 현대적이고 적응성 있는 리더십이 중요하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학생들은 AI 기술에 대한 이해와 역량이 필요합니다. 머신러닝과 딥러닝 이런 개념과 원리를 이제 필수적으로 이해를 해야 하고요. 다음으로는 자연어 처리, 이런 AI 기술을 활용한 언어를 이해하고 처리하는 능력을 갖춰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컴퓨터 비전인데요. 이미지나 비디오를 분석하고 해석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강화학습인데요. 보상 시스템에 기반한 AI 모델을 이해하고 개발하는 역량을 키워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필수적으로 가져가야 될 게 문제 해결과 창의적 사고 능력인데요.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AI 인재상과 조금 접목하는 내용이죠. 네, 결론적으로는 창의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효과적인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데이터 분석인데요. 데이터 분석과 패턴 인식 능력이 필요합니다. 데이터를 해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견하는 능력이 이제 개개인별로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는 복잡한 데이터에서 유용한 패턴을 식별하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거죠. 정확한 데이터 분석과 결론 도출하는 능력입니다. 다음으로는 협업과 소통인데요. 앞서서 얘기했던 AI 인재상과 겹치는 내용이 참 많죠. 그만큼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AI 시대의 핵심 역량입니다. 결국에는 공동체 사회이기 때문에 인간이 혼자서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팀 구성원과 의견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대두됩니다. 네, 이 수치 혹시 보이시나요? 사람인에서 가져왔는데 MZ세대가 이제 직원이 되면은 신입사원 인재상도 조금 바뀐다라고 있는데요. 인재상에 당연히 변화가 있다. 42.9%, 거의 절반에 가깝죠. 과거에 비해서 더 중요해진 이 MZ세대의 인재상 키워드는 첫 번째로 책임감입니다. 두 번째로는 소통, 성실, 팀워크, 긍정적인 태도, 전문성인데요. 전문성도 정말 사실 그 직무에 따라서 중요하지만 앞서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소통, 책임감 같은 경우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뛰어난 역량을 가지고 있어도 혼자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동체 생활, 팀 활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에 들어오는 신입사원 같은 경우는 이 책임감과 소통을 과거에 비해 더욱 중요하게 본다는 사실을 우리 학생들한테 언급하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거는 이 6가지 능력인데요. 이거는 인간만이 할 수 있는 독창적인 능력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로는 디자인 능력, 네, 그 다음으로는 스토리 창조 능력, 세 번째로는 조화 능력, 네 번째로는 공감 능력, 또 나왔죠. 다섯 번째는 놀이 능력, 마지막으로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의미 부여 능력입니다. 나만의 핵심 가치를 찾아내고 그 어떤 상황에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정말로 중요하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7가지 능력이 있는데요. 계속해서 나오는 게 있죠. 공감. 이 능력은 정말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하게 될 거예요. 공감, 창의성, 사회적 민감성, 스토리텔링,
유머, 관계 맺기, 지도력. 이 7가지 능력은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데요. 아무래도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시기로 있으면서 비대면 수업도 하기도 하고 친구들과 유대 관계를 어떻게 쌓아야 될지 고민이 되는 친구들이 참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관계가 아니라 이런 좀 효율적으로 조금 타인에게 공감하고 관심을 갖는 관계 맺는 게 앞으로 더욱 중요한 능력이 됩니다.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는 윤리 문제인데요. 윤리적인 AI 활용과 책임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앞서서 얘기했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속적인 학습과 개발 의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업데이트된 기술을 습득해야 됩니다. 당연한 거죠. 그래서 최신 기술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학습을 하는 게 필요하겠고요. 다음으로는 역량 개발과 성장이 필요합니다. 기술적인 역량 향상과 전문성을 발견하는 일이 필요하고요. 다음으로는 앞선 기술을 새로 적용하는, 새로운 기술을 실전에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술과 비즈니스 융합 역량인데요. 기술 도메인을 이해하고 비즈니스 차원에서의 기술을 활용하고 산업 변화에 따른 기술 전문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비즈니스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도 강사님들만 알고 넘어가셔도 되고, 나는 학생들한테 이 부분을 더 설명을 하면 되겠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AI 시대 인재로서의 비전과 역할에 대해서는 새로운 기술과 산업 구조의 변화 속에서 가장 중요한 리더의 역할로서의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은 윤리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향으로 인재들이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리더십, 책임감, 윤리성, 이게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인공지능이 중소기업에 제공하는 이점 같은 경우는 우리 2차 시 수업 전에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죠. 한 번 더 중요하니까 넘어가자면 생산성을 향상을 할 수 있고요. 고객 경험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시장 경쟁성을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인공지능 솔루션이 필요하냐 했을 때는 비용 같은 효율적인 솔루션을 선택할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는 유지 보수가 간편한지 이걸 확인을 할 수 있는 쉬운 사용 및 관리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런 인공지능 솔루션이 중소기업 비즈니스 목표에 부합하는 기능을 제공하는지 평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중소기업 사례 연구도 이제 어떻게 AI를 적용했는지 얘기를 하셔도 좋은데,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언급하면 좋을 것 같다라는 측면에서 이 PPT를 넣었고요. 앞으로 이제 인공지능 도입을 위한 전략과 계획에 대해서는 이제 중소기업 측면에서 얘기를 할게요. 성공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전략적인 계획 수립이 필수입니다. 현 상태 평가와 도입 목표의 명확한 설정이 중요하고요. 내부 그리고 외부 전문가와의 협력이 필수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우리 첫 번째 얘기했던 것처럼 핵심 가치인데요.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 핵심 가치가 있어요. 그게 AI 사용과 부합하는지 항상 따져봐야 된다는 점입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수집과 정제, 적합한 기술 및 인프라 선택, 조직 내 변화를 통해 교육과 훈련이 필요하다는 점. 이건 비단 중소기업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4차 산업혁명, AI 시대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거는 필수로 갖고 가야겠죠. 하지만 이런 인공지능 도입이 성공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이런 장애 요인가 있고 대응책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IT 직원의 교육과 역량 강화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예산에 따른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고요. 세 번째는 데이터가 정말 많지만 이게 불일치할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고 풍부한 데이터의 필요성이 앞으로 더더욱 대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효과적인 조직 문화 변화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네, 이런 거는 기술적인 부족과 더불어 비용, 데이터, 조직 문화 측면에서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 그 다음에는 이제 중소기업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성공 사례가 있는데 여기는 그냥 이론 개념을 좀 가져왔어요. 업무 자동화, 뭐 고객 상담 개선 이런 걸 성공적으로 했는데 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우리 강사님들은 강의를 나가실 때 실제로 중소기업 같은 그 사례 영상을 가져와서 보면은 아무래도 이론 수업이다 보니까 따분할 수가 있는데 조금 환기도 되면서 아이들의 관심을 더더욱 끌 수가 있습니다. 시각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중소기업이 이 점자 스마트워치를 개발한 사례도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런 AI 시대에서 나만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거는 내가 누구인지 알고 그 다음에 나만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가져온 게 나만의 커리어를 쌓는 방법인데요. 아이들이 이런 변화하는 상황에서 아 그래 공감 능력 중요한 거 알겠어. 창의성 중요한 거 알겠어. 근데 나는 뭐 하라고 얘기를 하면은 AI 교육과 받는 동시에 내 장점을 찾아서 개발하는 일이 앞으로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이제 개개인의 장점이 뭔지, 그리고 그 장점을 어떻게 강점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지, 그 강점을 어떻게 AI와 연결시킬 수 있는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하는 일, 잘하는 일을 발견해서 결론적으로는 이 강점으로 개발시키는 일이 중요합니다. 비단 이제 대학 입학 혹은 취업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생각하는 거를 우리 강사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는데요. AI 시대, 또 앞으로는 더 급변하는 시대에 5년, 10년 뒤 어떤 모습일지 모르지만 내가 어떻게 성장할지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이런 거를 지금부터 로드맵을 그려가면서 본인만의 커리어를 쌓으면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시간이 조금 남는다면 아이들한테 종이를 조금 배부하고요. 너희들만의 브랜드를 조금 런칭을 하면 좋을 것 같다. 그 대신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4차 산업혁명의 5가지 기술 있지? 그걸 이용해서 활용한 브랜드를 만들면 좋을 것 같아. 얘기를 하고 발표를 시켜도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걸 본인의 경험을 풍부하게 앞으로 만들어 나가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너희들이 지금부터 관심 있는 분야가 뭔지, 내가 좋아하는 게 뭔지, 잘하는 게 뭔지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쟁력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추천할 수 있을 만큼 스스로 만족할 수 있는 자신을 만들어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거는 AI 인재상과 일맥상통하게 본인을 잘 알고 본인에 대한 무기, 이런 경력, 이런 거를 강점을 개발하는 친구는 AI 시대가 와도 정말 흔들림 없이 경쟁력이 있는 아이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점으로 우리 강사님들이 아이들한테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5차시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